대통령께서는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올 것입니다. 북악산, 남산, 인왕산이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대통령님은 양의 배를 쓰다듬어 울음을 그쳐주는 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 사극의 한 장면에서나 등장할 법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새해 국군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수요일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이 됐죠. 지난 정부에서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했었다. 이제 이런 혐의였는데 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떤 거야? 궁금하던 차에 이런 국군 전망 보고서가 나오니까 뭐 이런 식이었던 건가?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더 궁금해집니다. 이 문건을 입수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해보죠.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총 3건 페이지 수는 10페이지 되네요. 예. 예, 이게 언제 때 겁니까? 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친 3건의 문건인데요.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죠. 조윤호 청장이 있던 시기고요. 예. 2013년, 14년 각각 이성환 청장, 강신명 청장이 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입니다. 지금 저한테도 복사본을 보내주셨어요. 보라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네. 3건 다 제목이 역술인들의 새해 국군 전망 이렇게 써 있고 다 연말에 작성이 된 거고 이게 혹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정권에서도 있었을 텐데 이재정 의원이 확보한 게 이 3건뿐인 건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정권에도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대적 정보 경찰 개혁이 있으니까요. 없는 건 확실하고요. 뭐 지금 지금 강신명 청장이 관행이었다라는 방식으로 본인의 법적 책임, 국가 권력을 남용했던 책임을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여기 정리할 것은 강신명 청장이 이번에 구속될 때 그 혐의 중에 요 3건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이건 다른 건입니다. 또 이제 이런 정보 보고의 방식에 대해서죠. 이제 그렇죠. 권한을 넘는 정보 보고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행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저도 알 길은 없지만 그것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겠죠. 이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뭐 형사적으로 지금 강신명 청장이 문제가 됐던 그 건과 이 건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보경찰이 엉뚱한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럼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 경찰 중에서도 정보 수집하는 정보경찰. 예. 받아본 건 청와대. 예, 그렇습니다. 시킨 건 그럼 시켜서 한 겁니까? 알아서 한 겁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역시도 뭐 제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을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고 반응을 하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인했다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정보경찰을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줄밖에 안 읽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 10페이지 안에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들 하실 거예요. 3건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은 구체적으로 전해드려야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역술인들의 새해 국군 전망. 1번 전반적 전망.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님은 지산 겸 지풍승의 운을 갖고 있어 청운의 힘을 받으며 국군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 요건 2010년 연말 전망, 연말에 나온 전망이고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이듯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2014년. 2번 항목으로 가면 분야별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정치 분야 화살표 쭉 긋고 어떤 거 보이세요? 이재정 의원님 정치 분야 전망 중에는. 예, 지금 그 화살표 긋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3개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죠? 형식이 똑같아요. 정치 분야 화살표 쭉.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 지금 몇 년도 거 보이신 거죠? 제가 다른 문건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아무거나 보셔도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다 황당해요. 그 2013년 그러니까 2014년치 예상이죠. 안철수 의원 관련된 게 있는데요. 그 안철수 의원은 복이 붙는 형상이지만 선거 승리에 중요한 기세, 법령 등 팔자주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요 정치적 역학관계를 그 각 정치의 기점이 되는 정치인의 어떤 인상으로 관상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뿐 아니라 안철수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따라붙는 형상이지만
선거 승리에는 팔자주름이 중요한데 팔자주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나가는 보고서예요? 예,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줄 뒤에는 늘 누가 얘기했는지를 적어 놓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지침이 있었대요. 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걸 맞췄는지 이제 알아맞혀서 정말 알아맞혔는지. 실제 일어나 예측과 실제가 맞을 것,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자문을 했다 또는 어떤 신문에 연재가 된다 이런 경력들도 적혀 있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면 김정은은 관상학적으로 귀의 모양이 뭐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이런 식 관상이면 앞으로 어떠어떠할 것이다. 이런 네.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것도 쭉 적혀 있고 경제 분야로 가면 한자로 썼어요. 불화자를 쓴 다음에 불을 쓰면서 불의 기운이 강해 IT 전자전기 분야의 성장이 기대. 반면 제철 조선 등 물의 기운이 강한 분야는 다소 부침이 예상됩니다. 사회 분야로 가면 예. 내년 월드컵에서는 물의 성질인 브라질에서 유럽 국가팀이 힘을 쓸 수 브라질에서 열리니까 근데 브라질이 네, 물의 예.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팀이 힘을 쓸 수 없어서 예. 우리 대표팀이 금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리나라는 목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8강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사실 뭐 저희가 재미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죠. 이게 정보기관에서 작성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보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역술가를 찾아가서 개인들이 답답한 걸 뭐 역술 이렇게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정보 경찰들이 보면은 전국의 역술가를 다 찾아갔어요. 서울, 부산, 네, 익산, 대구, 경기, 고양 역술인들이 쭉 다 등장하고 이 역술인은 뭘로 유명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금산, 익산, 웬만한 곳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 각지의 정보 경찰들이 다 동원된 건지 아니면은 특정 담당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경찰력을 동원한 거고 경찰의 경비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뭐뭐뭐 써놓은 다음에 가로 열고 전직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역술가 누구누구누구. 예. 가로 열고 나로 발사 실패 및 각종 선거를 예측해 유명세를 탄 역술인 누구누구누구. 또 뭐 가로 열고 영화 관상의 자문을 봐준 역술인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언 하나하나를 다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복비는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 뭐 추정키로 뭐 개인 사비를 덜어 이런 보고서에 활용이 됐을까요? 저는 이것도 정말 국가 자원이 활용된 거죠. 사실상 다른 정보 이제 취합에 예. 사실상 국가에 필요했던 정보 취합에 썼어야 될 노동력과 국가의 재원이 들어간 거죠. 이게 정말 경찰에서 작성한 게 맞긴 맞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도 예.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예. MB 정권 정보경찰 정치관여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영법빌딩이라든지 정보국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 황당한 정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건이 드러난 게 이게 처음인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예. 읽는 가운데 하나 제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안 나온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예요? 2015년 운세를 본 거죠. 2014년 말에. 예. 그, 아베 총리하고 상극이고,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다. 시진핑과는 상징 관계다. 그러니까 관상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관상을 볼 때 아베와 상극이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강대뼈가 코를 감싸는 형국이라 미국과 외교 관계는 원만하다. 아니 이거를 지금 외교라는 거는 정말 철저한 분석과 전략하에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 각 나라 수장들 얼굴 관상 봐가지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게. 예. 뭐 물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었기에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겠냐라는 전 그런 추측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2015년 이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특별히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졸속 위안부 합의로 나타난 게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득 저는 연결지어서도 떠올려지면서 좀 갑갑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고받고 난 뒤에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청와대의 반응에 따라서 인사국가에도 반영됐다는 지점도 더욱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우리가 뭐 이거를 산술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하건대 그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됐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님,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 경찰의 공식 반응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강신명 전 청장의 그 법정에서의 변명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관행이다. 그리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시켜서 한 누군가가 거다. 책임져야 되고 조직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뭐 이런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국정에 도움이 되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전국의 역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라 전반적인 운세, 기운에 대해서 점쳐보고 대비할 건 대비하자는 건데 뭐 해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한다면? 예.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민들이 답변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4천만 국민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연초 운세를 다 봐주는 게 정부의 역할일까요? 사실 국가자원이 투입돼야 될 곳은 다른 곳이었죠. 정보 인력이 투입돼야 될 곳은 경찰 인력이 투입돼야 될 곳은 다른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더 들여다봐야 될 거,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다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정치권에다 갖다 바쳤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세를 본 것과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런 문건들이 소문으로만 돌던 것이 실제로 나오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보경찰들이 정치를 위해서 복무한 것인가 뭐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지점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보고 이제 정보경찰 개혁의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밝힌 바 있듯이 이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보경찰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또 개선의 지점에 대한 여러 고견들이 또 접목될 필요도 있지만 법률안도 개정이 예정돼 있고요. 정보경찰이 지금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등의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아울러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여러분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정보 수집해서 뭐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왜곡돼서 운영이 되었다면 이게 시정이 돼야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사권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 조건인 거죠, 의원님.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균형과 견제를 적절한 지점에다 두고 제도를 기한하는가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간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된다라든지 이것이 전제가 된다. 또는 자치경찰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막아나서는 일각의 입장에서 자꾸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검찰의 주장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각각의 개혁이 필요한 지점이고 그 중심은 다른 어떤 사안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권력기관 개혁은요.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